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시 국립학교에서 이원 언어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어 이원 언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는 뉴욕시에서 단 한 곳뿐입니다. 한국어 이원 언어 프로그램과 더불어 한식 급식에 대해 교육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26일 로어 맨해튼의 시 교육국에서 열린 소수의 언론 간담회에서 칼멘 팔냐 교육감은 이원 언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리냐 교육감은 이원 언어반은 해당 언어로 정규 과목을 배워 문화 습득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2외국어반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어 이원 언어 프로그램도 수요만 많으면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년만 배우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 교장의 재량이나 재정, 학생 수용 공간 등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름부터 무상급식 프로그램 또는 기존 학교 급식에 한식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설 휴교 시행으로 인한 수업 일수 부족에 대한 논란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며 학생들의 문화 습득 면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국의 타운홀 미팅 등 각종 모임에 소수의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신규 이민자들이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등한 교육 기회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영어 교육과 통역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뉴욕 이민자 연맹은 주의회에 신규 이민자를 위한 영어 교육과 통역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핵심 정책을 밝혔습니다. 26일 얼바니에서 열린 뉴욕 이민자 연맹 제19회 연례 이민자 대표 정상회의에서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올해 5가지 핵심 정책 가운데 신규 이민자 대상의 성인 문해교육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2016에서 17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에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예산 1,720만 달러를 투입하고 신규 이민자들에게 영어와 읽기, 쓰기, 독해 교육을 확대 제공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뉴욕주 드림 법안을 올해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올해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신 이민자 가정 자녀 학생들을 위한 학비 보조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다음 예산안에 2,7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민자 연맹은 이 밖의 주요 정책으로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승인자 등에 대한 오바마 케어 혜택의 확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인 노인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언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이나 푸스탬프 등 정부 관련 영어 문서와 편지 등이 가장 골칫거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가 26일 발표한 2015년도 상담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노인들의 상담 건수는 총 1,762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영어로 된 각종 청구서 등 영문서에 대한 통 번역 문의가 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푸스탬프 신청 및 갱신 상담이 306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셜 세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가 252건, 노인 아파트 신청 및 갱신 216건, 메디케이드 신청 및 갱신이 16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타 문의와 상담도 293건에 달했습니다. 한편 뉴욕 상록회는 토비앤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이 오는 28일 총 7명의 한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눈폭풍 요나스가 핥히고 간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뿐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사망자 수에서 얼마나 강력한 눈폭풍이었나를 실감케 합니다. 현재 총 4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 전문 매체 웨더 채널은 26일 오후 3시까지 최소 48명이 이번 눈폭풍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의 상당수는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심장마비 등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됐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해켄색에서는 25일 버거킹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속에서 78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이날 오후 브루클린에서는 40대 남성
남성의 시신이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24일 오전 눈을 치우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뉴욕 일원의 대중교통은 26일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이날 오전부터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고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패스트레인 뉴욕 펜스테이션에서 저널 스퀘어 구간도 오후 2시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민초청에서는 초청자 또는 연대 보증인의 경제 능력이 중요시됩니다. 올해 정부 빈곤 기준선이 확정되면서 가족이민 초청의 재정 보증액도 증액됐습니다. 연방빈곤기준선은 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재정보증인의 최저소득 기준이 됩니다. 재정보증인은 연방빈곤기준선의 125% 이상 수입을 보증해야만 가족을 이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2016 연방빈곤기준선은 1인 가족 기준 11,880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10달러 인상됐습니다. 2인 가족은 16,020달러, 3인 가족은 21,160달러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4인인 경우 연방 빈곤 기준선은 24,300달러가 됩니다. 미국의 4인 가족을 둔 재정 보증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초청할 경우 기준 가족 수는 부모 2인을 합쳐 6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6인 가족 기준의 빈곤 기준선 32,580달러의 125%인 4725달러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5,000명 고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 인근 지역 전체 재외선거인의 약 4%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오후까지 제20대 총선의 재외선거 유권자로 등록한 인원은 모두 4,6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의 재외선거인 11만 5,360명의 약 4%를 차지합니다. 2012년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대비 등록률은 1.55%에서 배 이상 훌쩍 올랐습니다. 또 19대 총선의 최종 등록 인원 4,586명도 이미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재외선거 등록이 대폭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영구 명부제가 도입되면서 18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 선거인 명부 등재자 수 2,145명이 이번 통계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18대 대선 등재자를 제외한 등록자는 2,476명으로 등록률은 2.15%로 떨어집니다. 재외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달 13일로 다가온 신고 마감을 앞두고 등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부터는 세 곳의 투표소가 설치되고 이전보다 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주최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정치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전국 500여 명의 한인이 동참하는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오는 7월 6일부터 사흘간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는 시민참여센터의 주최로 오는 7월 6일부터 사흘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컨퍼런스에는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20여 개 주에서 5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난 7일부터 1박 2일간 맨해튼에서 진행된 전국 한인 대학생 풀뿌리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오는 11월 대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열리는 행사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번 컨퍼런스에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한국인 전형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 등 한인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들에 관한 입장을 듣는 한편 한인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뉴욕, 뉴저지에서는 시민참여센터가 교통편을 제공하는 만큼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밀레니얼 세대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 히스패닉 등 소수의 밀레니얼 세대 유권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결정권을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센서스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시안 밀레니얼 유권자는 총 2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밀레니얼 유권자는 1981년 이후 출생자로 올해 18에서 35세가 되는 유권자입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사이 18세가 됐거나 올해 전환 예정인 아시안 유권자만 총 60만 7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아시안 밀레니얼 유권자는 올해 전체 아시안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면서 1965년에서 1980년 사이 출생한 X세대 30%와 함께 아시안 유권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인 1946년에서 1964년 사이 출생한 유권자는 29%를 차지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침묵의 세대라 불리는 1945년 또는 이전 출생 유권자는 11%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히스패닉 밀레니얼 유권자는 가장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2,730만 명의 밀레니얼 히스패닉이 투표권을 부여받으면서 전체 히스패닉 유권자의 절반에 달하는 약 44%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보험료를 낮추는 데는 기여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26일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의회 예산국이 올해 말까지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 추산치를 1,300만 명으로 당초 2,100만 명보다 40%를 낮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케어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7년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가 더욱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가 무보험자 감소에 일조하긴 했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보험의 필요성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는 줄어들더라도 정부 보조금 수혜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는 800만 명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1,100만 명이 보조금 수혜 자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바마 케어 제3차 등록 기간은 오는 31일 마감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1월은 인신매매 근절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된 인신매매 인식의 달입니다. 최근 아텍의 인신매매 대책위원회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마련할 만큼 인신매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인신매매의 심각성은 대체 어떤 수준일까? 전미 인신매매자료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집계된 인신매매 피해 사례만 24,062건입니다. 전체 인신매매 피해자의 57%는 아텍에, 최근 아텍의 인신매매 대책위원회에서는 연방수사국, LA 카운티 셰리프국 등과 협력해 아텍의 커뮤니티 인신매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So law enforcement previously really didn't do a very good job in handling human trafficking victims. But now we've brought the services with us through the grant, and we're better able to provide these wraparound trauma-informed services, stabilize our victims, and we're very, very encouraged by that. 대책위원회에는 한인가정상담소와 LA 법률보조재단을 비롯한 아텍의 단체와 LA시 검찰과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등의 정부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But when we look in the Asian community, we also see there is a lot of human trafficking, but it's different. It's not always prostitution. It can also be labor trafficking, and it's a lot of adults, and it's usually immigrants. 그렇다면 한인 인신매매 피해자는 얼마나 될까? 통계에 따르면 아텍의 가운데 8%인 35명이 한인으로 아텍의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o when we look at the Korean community, we see it's a lot of sex trafficking, a lot of women, and they're working in the massage parlors, the norebangs, the surjeeps, those kinds of places.
한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고수익 취업 등의 약속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지만 불법 성매매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로 인해 피해자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방수사국 FBI, LA 카운티 셰리프국 인신매매 전담부서, 그리고 아태계 대책위원회 측은 한라인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피해자들의 정신 상담은 물론 법률과 체류 신분 관련 서비스도 진행해주며 피해자들의 권익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면 어떨까요? 젠타일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자유를 누리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범한 대학생 유킨코에게는 남다른 취미가 있습니다. 수영복 재질의 화려한 전신 타이츠를 입고 거리로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의 수줍은 성격은 사라지고 길에서 춤을 출 만큼 활발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My family is conservative. They like me to be quiet and feminine, but in secret I wear all over tights and let loose. 유킨코는 전신 타이츠를 입는 사람들의 모임인 젠타이 클럽의 회원인데 젠타이란 일본어로 전신 타이츠의 줄임말입니다. 아무 장식도 없는 단순한 옷이지만 한 벌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격. 그래도 초등학교 교사인 한 회원은 6벌이나 갖고 있습니다. The feeling of having your body touched, the hands, the face covered by this material. It's unique. It's an irresistible pleasure. 주말이면 이들은 개성 넘치는 전신 타이츠를 입고 나와 해방감을 맛봅니다. People can't see us, and it's difficult to see them. So whether one is a teacher or public servant, we lose our identity and our true self emerges.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모임에서는 대형 압축 비닐로 온몸을 감싸거나 랩으로 몸을 둘둘 마는 등 감각의 극대화를 위한 행사도 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기인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 젠타이 클럽 회원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Even if the face is hidden, it's a form of reverse exhibitionism. The practitioner hides their identity, but at the same time feel like they are revealing their inner personality.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느끼고 싶다는 특이한 취미 생활. 하지만 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탈인지도 모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6년도 미국 내 최고 직업으로 치열 교정사가 선정됐습니다. 시사주간지 US 뉴스앤월드리포트는 급여, 업무 스트레스, 미래 전망, 생활 환경 등의 노동 통계국 자료를 종합해 전미 최고의 직업 100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치열 교정사의 평균 중간 연봉은 18만 7천 달러로 2024년까지 1,500개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직업 시장이 1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고의 직업 2위는 지난해 1위였던 치과의사였습니다. 농무부는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메인주 등 홀푸드마켓에서 판매된 냉동 페퍼로니 피자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이 되지 않은 돼지고기 페퍼로니 토핑을 첨가한 피자를 소고기 페퍼로니 토핑으로 잘못 포장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리콜 규모는 약 73,898파운드입니다. 소비자들은 홀푸드마켓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시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머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뉴저지 잉그루드 제1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피아니스트 조숙경 씨와 승리 트리오 협연으로 멘델스존의 히브리데스 서곡 일명 핑가레 동굴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9번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7번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머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최우명 박사가 2011년 설립한 교향악단입니다. 이번 연주회 티켓 가격은 일반 $25, 시니어 학생은 $20입니다.
민권센터가 비영리 기관인 푸드뱅크 포 뉴욕과 공동으로 오는 2월 5일부터 중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비스의 수혜 자격은 연 가구소득 54,000달러 이하로 지난해 뉴욕주에서만 일했고 거주한 자에 한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한국어와 중국어 통역도 제공됩니다. 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가끔 흐리겠습니다. 일요일도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에 포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